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기장 혁력사 28번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한 분이 서울 쪽에서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참 고마운 분인데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험이 참 심각하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 쪽, 경기도 수원하고 서울 쪽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2년도 넘었죠.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또 많이 생겼더구만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서울, 경기, 인천 쪽에는 감독관 중에서 인천 지하철 공사, 메트로 이런 감독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감독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구만요. 이 메트로 감독관이.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과거에 있던 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도에 폴리텍 하나가 있는데요. 폴리텍 시험장에서는 H제철 직원들이 폴리텍을 많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수하고 짜고 해가지고 H제철이라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는 불합격이 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도 그때 제가 수원 쪽에 있을 때 그거를 직접 듣고 보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저쪽 경남 쪽에 포스콘가 뭔가 거기서도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또 순천 폴리텍, 청주 폴리텍, 이 폴리텍 시험장에서 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폴리텍의 시대였었으니까 그쪽에서 주로 이제 시험지도 빼다가 하고 감독관도 이제 사람들이 심어서 자기네 학생들을 이렇게 합격시키는 그런 건데 이제 적발돼서 이미 문을 닫은 시험장들도 여러 개가 됩니다. 당시에. 산업인력가용단이 적발을 해서 그 시험장을 폐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부정이 적발돼가지고 폐쇄된 시험장이 공업고등학교하고 폴리텍 대학이 많지. 폴리텍 대학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감독관들하고 관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는 이들에 의해서 이 시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정보도 빼오고 시험지도 빼오고 사전에 빼오고 감독관도 이제 자기네 직원이 들어가가지고 직원이나 학원에서 강사가 들어간다든지 원장이 직접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합격시키고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게 여러 번 적발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62회 때 카톡 사건 때 그때 포항 폴리텍 시험장 사건이 그게 대두됐죠. 그게 돼가지고 적발이 또 됐죠. 그 적발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 번 적발됐는데, 당시 62회 때도 서울권에서 지하철 공사 메트로의 감독관이 그 짓을 벌였다라는 것이 이미, 다 첩보라고 해야 되나, 다 들어왔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울, 경기, 인천권 쪽에서는 지하철 공사 메트로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미 만연했었어요. 걔네들이 한두 해를 그렇게 한 적이 아니에요. 엄청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메트로 감독관, 지하철 공사 감독관 애들이 그런 짓을 거린다. KT가 그런 적도 있고, H제철, 현대제철 있잖아. 그런 애들이, 또, 하고서 싹 빠져나갔죠. 그렇게 하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폴리텍, 학원, 이런 데서 감독관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학생들을 합격시켜서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태민 네가 뭔데? 응? 아니 남도 좀 합격시켜주고 다른 사람들도 봐주고 합격시키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그런 걸 떠들 자격이나 되냐.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니네 그래 몇 명 합격하고 우리도 합격시켜주고 그러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자기네들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험생들을 갖다가 자기 직원들을 합격을 시키면서 합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합격자가 그 일반인하고 플러스돼서 엄청 많아지잖아. 예를 들어서 12명 시험 보는데 6명을 합격자가 나왔단 말이야. 자기는 학생을 5명을 합격시켜야 돼. 1명은 일반인이고. 응?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보고가 되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잖아.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네 그 직원들은 자기네 직원들, 자기네 학원 학생들, 폴리테크 대학교 학교 그 수강생들 이런 사람들을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쓰고 떨어뜨렸다라니까. 악을 쓰고. 응? 이를 박박 깔고 걔네들이 아주 떨어뜨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만 합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 그래, 실제. 그러니 우리 일반인들도 말이에요. 그 부정에 대해서 묵과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찬성하지도 않지만 묵과할 수도 없는 거야. 걔네들 지들 학생들을 갖다 그 예를 들어서 합격자를 갖다 오늘은 딱 5명을 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자기 아는 사람들 합격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인들은 1명밖에 합격을 못 시켜야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 악을 쓰고 별의별 거 다 잡아가지고 그냥 불합격을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아니 시험이야 합격했으면 그 채점표대로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따지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감독관님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시험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 작업형 시험은요 이게 고무줄처럼 중구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뭐예요 검사예요.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악을 쓰고 막 별별 거 잡아내면요 안 떨어질래 안 떨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요 그 작업 내용이 엄청 많아요. PhD 프로그램도 시퀀스 작업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채점인데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찝어라 그러면은 그 신이 아닌 이상 100점 만점이 어디 있겠냐 얘기야. 나 시험장에서 100점 만점 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구만. 이 미쳤더라고 감독관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작업형 시험은요 무조건 100점 만점은 없어요. 100점 만점이 어딨어. 작업형에서 신이요?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실수라도 할 수가 있는데 엄청 많거든. 그 총 5시간을 시험 보잖아요. 요즘은 작업형. 그 5시간 동안에 계속 작업하고 PhD 프로그램하고 뭐 그러는데 그 안에 실수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없을 수 없고요.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신만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정들이 이렇게 그 난무에서 자기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 직원, 자기 학원생, 그 다음에 자기 학교 폴리텍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악을 쓰고 떨어뜨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거지. 62회 때 또 보면은 서울의 한 학원에 지하철공사 메트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갔대요. 갔는데 그 학원에서 그 메트로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합격하고 나머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메트로 그 쪽에서 그러니까 지하철공사 쪽에서 서울 지하철공사 쪽에서 시험지를 사전에 빼가지고 이미 보고서 걔네들끼리만 연습을 했고
비밀리에 했고 또 뭐예요?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메트로 감독관, 서울 지하철공사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서 자기 직원들만 또 합격을 시켰다고 이중적으로 요게 작용한 거지. 그러니까 포항폴텍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포항폴텍. 그런 사건이 그때 당시에 62회 때 그 포항폴텍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두 군데가 적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저쪽 전남, 순천도 있고, 광주는 넘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넘어갔던 걸로 알고. 그래서, 총 뭡니까? 5군데가 총 제가 그게, 보고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응? 알고 있어요. 5군데가 그래서 5군데가. 기가 막혀. 그랬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정감독관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고 똑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아는 직원이다 또는 자기 학원생이다 자기 학교생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나머지는 악을 써서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됐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아니 자기 아는 사람도 합격시켜주고 일반인도 합격시켜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 절대. 합격되는 명수가 이게 있거든. 감독관이 원정 출장도 나가요.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폴리텍이라든가 학교로 갔다가 원정 출장까지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 등록을 시키잖아. 그 원정 출장의 대표적인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에요. 그게 원정 출장 그게.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정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면은 없애고 정당한 시험이 되고 올바른 시험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이 시험장이 전국에 남발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래 지금. 시험장은 많으면 안 됩니다, 절대. 많으면 그거 관리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용자, 수험자들 편의에서 말이야. 시험장 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시험장들이 난무하면서 부정은 거기서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지금까지 전체 합격자의 60%는 이런 부정감독관들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들이요. 60%가. 지금 8,000명이 안 되나요? 8,000명 정도 되죠. 정기기능장에. 8,000명 정도면은, 5,000명 정도가 다 부정감독관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이고, 나머지 한 3,000명 정도가 뭐예요? 실제 합격자예요. 여러분들 합격한 사람들, 제 말 듣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응? 다시 한번 시험 볼까요? 다시 한번 시험 봐가지고 통과할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전기 기능장이고 통과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기능장 자격이 없는 거지. 한번 그렇게 해봐. 봐봐. 그렇죠? 아니 기능장이라면 기능장 자격을 가졌으면 언제든지 시험 봐서 나는 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근데 과연 지금까지 기능장 딴 사람들 중에서 과연 기능장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봐가지고는 거의 90%가 전부 다 손을 다 뗄 겁니다.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저는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 싶어요. 정부에서 못 보게 하니까 문제지. 못 보게 합니다. 자유직 단 사람들은 못 보게 해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점은 이 시험장들이 남발해 있어서 그래요. 시험장들이 남발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시험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돼요. 반대로 줄여야 돼요.
서울 특별시 하나 있어야 되고 각 그 광역시에만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뭐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역시에만 한 개씩만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 거리에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응?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험장이 적어야지만이 이 집중 중점 관리가 된다고. 거기에 그 시험장이 부정이 오게끔 중점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번에 보시면 각 시험장에 들어가는 감독관하고 관리원 수도 대폭 줄여야 돼요. 시험장이 줄어드니까 감독관이나 관리원 수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되는데 이 사람들을 또 주기적으로 교체를 시켜야 돼요. 아니 옛날에 뭐 한 10년 전에 감독관 하면서 지금도 감독관 하고 있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물론 그 사람들 오래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겠지. 노하우도 있고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뭐예요? 부정이 그들에 의해서 끝도 없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랬어. 고인물이 썩은 거야 지금 이쪽 그 정기기능장 시험이. 다른 거 기능장 시험도 그렇죠. 다른 거 기능장 시험도 다 썩었어요. 대부분 다 썩은 거야. 그 시험 문제 다 유출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합격률이 뭐 40% 50% 그렇게 되잖아. 기능장 시험이. 그렇죠. 아니 시험 문제가 유출돼가지고 보고서 가는데 생각을 해봐. 어떻게 기능장 시험이 40% 50% 합격률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렇죠. 기가 막히지. 적절한 합격자 수를 맞춰야지만이 그게 올바른 시험인데, 지금 어떻게 맞추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 부정감독관들이 합격자를 맞추고, 이제 불합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 이 출제자하고, 부정출제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제거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독관하고 관리원 수를 갖다 대폭 줄이고요. 이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감독관이나 관리원 거의 뭐 100% 가까이 전부 다 부정에 연루 안 됐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솔직히 양심에 손을 걸고 말해봐. 당신들. 나는 떳떳합니다. 깨끗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양심에 털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려나 한번 나는 그 사람들 한번 보고 싶네. 그죠? 거의 없잖아. 100명의 감독관이면 그 중에서 한 명만 괜찮은 사람이고 99명은 전부 다 뭐예요? 부정 감독, 사이비 감독, 불량 감독에 해당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나 관리원 수를 대폭 줄여야 돼. 줄이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교체를 해서 그걸 없애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며칠 날 감독관을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어디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거 다 알지 못하게 하는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험 일수를 갖다가 3일 정도 시험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10일 정도 이상으로 10일 정도 이렇게 보게끔 해버려야 돼. 어차피 문제는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한 문제에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고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보완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3개 이상 봐야 돼. 3개 이상. 3일 보잖아. 지금 3일 보면은 3개 이상 딱 보게 해버려. 3개 정도 딱 보면 되겠네. 돌아서. 2일차, 2일차, 다른 문제, 3일차까지 다른 문제 하고, 또 4일차, 5일차, 6일차, 여기 앞에 있는 거 해서 다른 문제를 이렇게 또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1, 2, 3, 이렇게 하나 보고, 4, 5, 6 하나 보고, 7, 8, 9, 10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일차까지 보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완전히 다른 문제로. 날짜마다 다른 시험 문제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리고 감독관들은 뭐예요? 감독관이나 관리원들은 한 2일 정도 들어가고서 교체를 해버려. 그러니까 10일에 들어가는 감독관은 다섯 번이 교체가 되는 거지, 총. 5번 교체가 되고, 시험장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이런 데만 딱 이렇게 해서 집중 관리를 해버리는 거지. 뭐 시험 문제 유출, 감독관, 감독 업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별 관리, 중점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도 뭐예요, 거기 2명 이상 들어가서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 남자, 하나는 여자,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감독관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관리위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줄일 수 있다. 지금 시험장이 남발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민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일 이상 보게 해준다. 그리고 출제를 똑바로 낸다. 출제를. 엉망으로 내지 않고 출제를 정말 똑바로 내게끔 한다. 이렇게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해. 지금 반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요. 전국의 시험장이요. 8군데밖에 없었어요. 응? 지금처럼 이렇게 몇십 군데 되지는 않았어요. 딱 8군데 시험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 좀 지금만큼 남발해 있지는 않았던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기능장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시험을 초창기 시험이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부정 감독반은 불량 감독이 많았지. 잘 몰랐어.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있었어. 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 주가 돼가지고 검사를 했으면 됐으니까. 뭐 그때도 문제는 안 나오는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 사전에 나온다고는 좀 그렇고 그때는 이제 제로 목록 알으면 어떤 문제 대충 어떤 것이다 기능사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그런 시대라고는 보는데 뜻밖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하여튼 그 시험장 수가 너무 많고 감독관이 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여러 명이 막 한꺼번에 각 시험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부정이 남발했던 거야. 응? 그 메트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서울 지하철공사 메트로 얘기 듣고 나서 좀 그랬는데 이 메트로 감독관이 심각해요. 얘네들이 부정 감독도 많고 불량 감독도 많고 심각합니다. 전수 완전 교체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교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공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제 일어나는 것들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엄청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울산 검찰청이 지금 뭐 아직도 수사를 하나 어떻게 하나 나는 관심은 없어요 거기에. 네?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왜냐면 이제 내 습관이고 나도 처벌을 받았고 우리 학생들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잘 처리만 되기를 원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에 대한 그건 없잖아. 없으니까 나머지 그 학생들만 잘 처리만 되기를 바라고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신고한 놈들 중에서 그 나쁜 놈이 있어 아주. 응? 뭐 악의적이고 정말 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도 있어 신고한 놈 중에서. 그래서 그자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뭐 고소까지 해놓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저는 지금 상황이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100%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형량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오죽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태민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국장이 나서가지고 이 학원들하고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야 감옥에다 집어넣고 참 나 그 작업해가지고 집어넣은 사건이 60의 카톡 사건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 작업한 경위가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작업을 했어. 서울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내쫓아서, 이제, 당진으로 또 갔거든요, 제가요. 그때 당진으로 갔을 때, 거기 학원도 망하게 하고, 이 대전으로 와서 하면서, 또 이제 6월 달에 접근을 해가지고, 한 놈이 서울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염탐을 하고 갔고, 6월 말 중순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시험지 뺄 테니까 부정에 사용하라고, 해서,
빼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중간에 신고를 하고 이제 작업을 다 해서 작업을 그렇게 해놓고 그 산업일가공단이 지시를 했다고 국장에 증거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지시를 하니까 9월 10일 날 1일차 시험 때 시험지를 실제 빼주고 뭐예요? 그 다음날에 이제 검찰청에 가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울산 검찰청에 가서. 그렇게 된 게 이게 바로 이 사건이라고. 60일 카톡 사건. 기가 막히지. 그 과정이 전부 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 과정이 전부 다 이들에 의한 범죄였어. 완전히. 정말 못된 놈.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 D 학원 쓰레기들하고는 절대로 엮이면 안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파면돼 가지고 뭐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금은 일부 받는데 자기가 냈으니까 낸 것만큼은 받는데, 이제 문제는 연금이 뭐 다 날라간 거지. 연금을 못 받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셨는데 참 안타깝죠. 이분은 이 D 학원 쪽에서 던져 버린 거예요. 원래 그 D 학원이 여러 군데 시험을 받아요. 한 군데 받는 게 아니라고. 전국에 여러 군데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만한 사람 하나를 갖다가 딱 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경찰한테 던져주고 나머지는 이제 보호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걔네들이 그런 짓을 한 거야. 감독관까지 팔아먹은 거지 한마디로. 저를 넘기면서 감독관 중에 선생님 하나를 팔아먹었다고. 지금도 그 정신없는 그 감독관들이 있나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짓 하는 감독관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부정 감독관들, 자기 학생들, 자기 아는 사람들, 그 수험생들 합격시키는 그 부정 감독관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러려면은 내가 봐서는 이런 체제로 돌아가야지만 되지 시험장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특별 관리, 중점 관리를 해야 돼. 시험장만큼은. 수험생을 중점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장을 특별 관리, 중점 관리를 해야 돼. 이게 없이는 부정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요게 뭐 연말까지 수사가 끝나서 이제 처리가 된다고 쳐도 뭐예요? 앞으로 뭐 문재인 정부 끝나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2년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새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부정의 세상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부정의 시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요즘은요 부정도에 첨단을 달라가요. 별의별 프로그램이 별의별 막 원격이니 뭐니 다 있다고. 와이파이만 사용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와이파이 뭐 시험장마다 다 들어가는데 와이파이. 와이파이 들어가요. 그럼 와이파이만 무슨 방법인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원격으로도 뭐 다 가능하고 뭐 조작하고 다 별짓 다 해요. 네. 별의별 프로그램 다 있고 막 별의별 첨단 장비도 있어. 막 다 이렇게 그 카메라 찍어가지고 딱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라이터도 있고 안경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 많잖아. 봐봐.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런 거를 동원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부정이라는 건 첨단의 시대를 달려간다 이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부에 이런 그 감독관이나 출제자가 이제 시험 문제 빼다가 이제 팔아먹고 하는 그 포항포리스 사건이 그렇죠. 그리고 자기 그 학원에서 이제 감독관을 들어서 합격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아주 제일 또 심한 것이고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고. 내가 그랬잖아. 전기능력 시험의 60%는 다 이런 부정 감독관들이 다 합격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지금 감독관들 있죠. 싹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감독관들. 출제자도 전면 교체를 하고 출제팀도 전면 교체를 하고 싹 물러나야 돼. 이 사람들. 다시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버려야 돼. 왜? 지금까지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뭐 길어봐야 한 2년 뒤에는 또 이제 지들이 또 그런 일을 또 저지른다는 거는 뭐 안 할 리가 있나? 안 할 리가 있나? 안 한다는 거 안 하지는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뭐 걸리면은 조금 있다 또 조금 지나다가 분위기 봐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감독관 관리면서 줄이고 시험장 줄여야 된다고. 그 시험 일수를 늘코라.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출제가 뭐예요? 출제자의 역할이 더 크지. 출제팀의 역할이 큰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시험 문제 여러 개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시험장은 그 특별 관리, 중점 관리가 돼야 된다 이 얘기지. 그렇게 돼야지 이게 올바른 시험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응? 왜 그러냐면은 쥐 아는 사람들만 합격시키고 일반인들은 그냥 떨어뜨리고 악을 쓰고 떨어뜨려. 나 그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악을 쓰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일반인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반인들이 피해가 좀 적다고. 큰일이에요. 한번 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그때 당시에 그 5군데에서 그 포항폴텍과 같은 사건이 포함해서 그 포항폴텍 사건이 포함돼 가지고 5군데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 비슷한 그 사례가 됐다라는 게 그게 그 보고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경찰청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었어. 그랬는데 이제 수사는 이제 포항폴텍만 지금 된 거지.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는 검사의 지금 일인데 수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재수가 좋은 거지 한마디로 재수가. 빠져나간 놈들은 정말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때 이제 그 60여 카톡 사건 때 100건의 부정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은 실제 밝혀진 것은 10건도 안 돼요. 90%는 다 빠져나갔어. 그 중대 사건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서울에 지금 보십시오. 그 메트로 저기 서울 지하철 공사인가 거기 그 감독관들이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 싹 하고 싹 빠져나갔잖아. 지금 봐봐. 모든 게.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걸 듣고서 이제 거기 그 학원에 다녔던 그 학원에서 이제 여러 명 합격했으니까 뭐냐면 이제 뭐 최다 합격을 했다니 뭐 최고 합격률이라니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야. 완전히 30%도 안 되면서 합격률이.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시험이 이게 오래 가고 좋은 시험으로 남고 공정한 시험이고 기능장으로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 돼야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공정한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불이익을 그 부정감독관이나 이 불량감독관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태가 이런 것들이 받지 않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좋은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진짜 이 그 부정감독관, 불량감독관, 사이비 감독관들이 없어져야 돼. 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시험장이 전국에 남발이 돼 있고 감독관이 막 불량감독관까지 사이비 감독관까지 막 다 들어가 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응? 지금 시험이 이게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없애서 개선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